안녕하세요. 최태용TV 최태용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국내 자동차 헤드램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L이 2천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경우에 따라 과소계상, 과다계상이 있었고 이연 법인세 부채 1618억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연 법인세 부채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부채를 실제 부채보다 더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 케이스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CR 방어, 그러니까 부품 단가 인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을 비용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대계상은 재고자산을 실존 자산보다 축소하여 영업이익을 줄여버린 거고요. 그 규모가 합해서 2천억 이라는 건데 사실 이건 제조업 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간혹 발생되는 회계 처리 중 하나입니다. 명백한 건 회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식 회계는 맞습니다. SL이 잘못한 건 100번 1000번 맞습니다만 이미 회계 감사가 다 끝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걸렸다는 건 내부 고발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자세한 사정은 SL만이 알고 있겠죠. 어쨌든 우량주로 분류되는 SL이 이렇게 됐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완성 자동차 업체들의 갑질로 인해 단가 인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건데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몇 번 완성차 업체들의 벤더 업체 품질 심사에 낑겨서 1차 벤더, 최상위 벤더 업체 실사 나갈 때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뭐 어차피 적자 생존이고 사회에는 갑과 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가보면 벤더 업체들이 대기업 거래처 품질 심사팀에서 나왔다 하면 뭐 대형 디스플레이나 TV에 방문을 환영합니다. 적어놓고 청소한 흔적도 엄청 많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대기업의 젊은 대리 과장급들한테 중소기업, 중견기업 부장, 임원급이 쩔쩔매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살아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과 을이 확실히 구분되는 사회이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전면전에서 SL 측으로 단가 인하 압박이 들어오면 박살날 수밖에 없으니까 회계 장부를 속여서라도 단가 인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관련 내용들 확인해 보면 이미 과징금은 부과되기로 했고 아직 부과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으로 3년 동안 빡세게 관리받을 거고 담당 인원은 잘리거나 직무정지 6개월 정도고 검찰에도 통보되고 당연히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시정되어야 하는 거고요. 시정되면 아마 영업이익이 정정될 거예요. 이게 악재 해소로 호재냐 아니면 신뢰성 문제로 악재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앞으로 거래 재개가 된다 한들 거래처들과 협상 자리에서 SL이 불리한 자리이긴 할 텐데 호재냐 악재냐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지는 심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고 심의 대상을 판단해야 되는 기업인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영업일 기준 15일 동안요. 그래서 6월 10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계속되며 심의 심사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거래는 재개됩니다. 그래서 역대 영업이익 확인해보면 과대계상이 가장 많았던 2016년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018년은 영업이익이 꼬꾸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깐 SL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면 SL은 국내 헤드램프 시장에서 6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독과점 시장입니다. 많이들 타고 계시는 소나타, 그랜저의 헤드램프를 과점 이상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이런 우량주가 거래 정지를 당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슬프고 회의감이 드는 게 주는 대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최악의 경우인 상장 폐지 수준까지는 갈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판단해보면 우선 팩트 하나는 자동차 벤더 업체에서 단가이나 협상권에는 회계 장부가 당연히 지표가 되고 서로 간에 부품을 사고 팔면서 얼마가 남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SL이 거래처와 단가 협상을 진행할 때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감사인이 지정돼서 이제 믿을 수 있다 한들 이미 신뢰성을 저버린 기업이기에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계약, 다다음 계약의 수주 자체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과거 지표들이 시정된다 한들 이게 정말 호재일까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기업의 신뢰성 때문에 저는 물음표입니다. 6월 10일에 우선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과거 사례들 보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거래 재개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급등했습니다. 근데 SL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몇 년 동안 속인 케이스라서 판단이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신뢰성을 저버린 SL이지만 다른 기업이 SL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호재야 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SL은 신뢰성을 저버린 기업이야 라고 판단하며 주식을 팔아 제껴버릴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주식 할아버지가 와도요. 악재 해소는 아닌데 만약 시장이 악재 해소라는 명분 하에 상승하면 좋겠지만 만약 거래 재개 후 20-30% 이상 하락하면 저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나오고 시장 파일을 얼만큼 뺏길지 혹은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근데 아마 단가 인하는 있을지언정 시장 파일을 많이 뺏기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거래처들 간의 관계는 무시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왜 안 될까에 대한 근거는 우선 이게 SL 월봉 차트인데요. 심한 급등이 있었던 차트도 아니고 급락이 있었던 차트도 아니고 그냥 코스피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박스피, 평범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상장 폐지가 당하려면 적자를 은폐하고 영업이익을 흑자로 엄청나게 뻥튀기 했다던가 그리고 해당 조작으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 자체를 망가뜨려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SL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 케어젠도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거래 정지 이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거래 재개가 됐었고 SL도 영업이익을 분식 회계해서 나쁜 놈이긴 한데 상장 폐지까지 갈 정도로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SL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기에 열받긴 하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거래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SL이 나쁜 놈인 건 맞아요. 이런 분식 회계는 없어져야 되는 것도 100번 1000번 맞고요. 자꾸 M1 개미들이 피해보는 경우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추가 소식들 있으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